갈색 날개 매미충에 작년 온갖 과수 절단이 났습니다. 과수 해까지, 즉 다음에 과일이 열릴까지에 꼭 산란을 하니 피해가 클 수밖에요. 다른 과수보다 결과지가 더 가느다란 블루베리는 결과지를 다 잘라버려 올해는 소확할 것이 없습니다. 사과, 복숭아 등도 피해는 입었지만 블루베리보다는 덜합니다. 과수 결과지에 산란 알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해서 결과지에 달린 과일이 제대로 크도록 하기 위해, 또한 이렇게 엄청나게 산란한 알이 내년에는 제대로 부화하지 못하도록 과수에는 물론 옆 과수 아닌 잡목에도 기계유제를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피해가지에도 꽃피고 열매 맺히고 커가는지 지켜보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산란을 해놓았는 산란가지에서 얼마나 부화하는지도 알아보아 두 차례의 기계유제 살포 효과를 가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8월) 하순부터 나무라고 생긴 해까지는 옹기종기 참새 전기줄 앉을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갈색 날개 매미충. 색깔이 갈색이라기보다는 비둘기색입니다. 사람도 곱게 생기고 거기에다 우는 사람이 무서운 것처럼 이렇게 예쁜 색깔에 날렵한 모습을 한 이 곤충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나무의 즙을 빨아먹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내년 열매 맺을 가지 속에다 산란을 해서 다음에 과수 농사를 망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별짓을 다해 막았지만 워낙 떼거지로 거기다 날아다니는 제대로 방제가 되지 않아 과일나무 결과지가 결국 아작이 났습니다. 때이르게 전정하고 희계유제를 초겨울, 늦겨울 두 차례나 살포를 하였습니다. 주변 잡목에까지 뿌렸습니다. 주변 잡목까지 끝은 눈꽃처럼 산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다음에 부화할 개체수를 낮추는 것이고, 이미 산란한 알이 부화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가지에 무사히 과일을 달아 키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정과 기계유제 살포 후 남겨둔 상처 가지는 이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끈으로 표시를 해놓고 꽃피고 열매 달림, 그리고 산란 내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숭아, 사과, 자두에 갈색날개 매미충 산란가지 표시한 것을 꽃필 때 살펴보니 꽃이 피지 못한 것, 피어도 우량하지 못한 것, 그대로 핀 것 등 여러가지로 관철되었습니다. 결과 이후 자람에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과수이든 젓가락, 흔히 볼 수 있는 납작한 스테인리스 젓가락보다 더 가느다란 가지는 결과지로서의 기능은 하기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가지 속에 산란을 하니 블루베리처럼 가느다란 가지는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미리 짐작하여 블루베리는 일찌감치 결과지 다 잘라 올해 몇 개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주변 잡목에도 산란난 가지 이후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마다 산란을 하여 마치 눈꽃처럼 보이던 잡목도 봄이 되니 그 회복 정도는 다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다소 굵은 중국 단풍나무는 죽은 가지가 적은 데 비하여 가지가 가느다란 무궁화 끝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고사한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났다고, 꽃이 피었다고, 거기에다 열매까지 달렸다고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뻔한 말이지만 가지가 굵을수록 회복력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산란한 가지 속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건 5월에 촬영한 복숭아 산란가지 겉모습입니다. 복숭아나 자두는 해충 침입을 받으면 진을 냅니다. 계속 진을 흘립니다. 5월 26일 가지 내부를 확대 촬영한 모습입니다. 기계유제 살포하기 전인 가을 모습보다는 알의 수가 적긴 한데, 이건 자연 감소인지 기계유제 효과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쌀알 같은 알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불규칙한 모양으로 넓게 퍼져 있는 흰 모양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시계 관찰할 때는 어떤 가지 내부에서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넓게 퍼져 있는 흰 모양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란가지를 쪼갤 때 예리한 칼에 잘려나간 평면 모양인데, 갈색 날개 매미충 약충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갈색날개 매미충 약충 사진입니다. 처음 깨어나올 때는 흰색인데 점차 근처 풀과 같은 색으로 보색을 띄어갑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꼭 외계 생물 같습니다. 두 차례의 기계 유의제로 효과가 어느만치인지는 몰라도 방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뭇가지 안에서 알 상태로 별로 호흡이 없는 상태를 넣은 놈 숨구멍을 막는다고 하였지만, 물론 처음부터 답답한 마음에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지만 추적해 본 결과 결국 구수가 줄어드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깨어나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냥 알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도 제대로 잡는 농약 없는데 이 가지 속에다 안전하게 숨어 있으니 백약이 모일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확인된 것은 겨울 전쟁을 할 때 어떤 과수이건 스텐 젓가락보다 더 가느다란 가지는 미래를 갖지 말고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겨둔 가지에서 알이 깨어나올 염려가 있지 않나?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과수 주변 잡목에 더 많은 알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는 이 갈색날개 매미충이 5월 중순부터 깨어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농장에는 작년 6월 26일에 확인되었고 올해도 6월 28일에 블루베리오 오미자 잎에서 몇 마리가 관찰되었습니다. 농장 안 과수의 가지에도 이처럼 남아있지만 농장 둘레에 있는 잡목에서는 산란한 것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눈꽃같이 쓸어 놓았는데 그게 다 부화되면 생각만 해도 아득합니다. 혹시나 텃밭 주변에 이와 같은 외계 생물처럼 괴상한 놈이 톡톡 튀어다니는 놈이 많이 보일 때는 살충제 쳐야 다음 늦여름 가을 방제가 쉽습니다. 날아다니는 놈 잡기보다 뛰어다니는 놈 잡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약충이나 성충이 나무의 즙을 빨아먹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내년 열매 맺을 가지에 그것도 속 한복판에 쓸어 놓으니 그게 걱정입니다. 작년 그때보다 시기가 더 지났지만 아직은 작년 많지는 눈에 띄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제 시작이고 여기는 적더라도 날아다니는 놈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